후보를 대표해서 여의도에 입성한 인물을 찾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KBS 춘천총국이 마련한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 오늘은 춘천 선거구 편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세 분의 후보자를 소개해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저 세 후보가 함께하는 토론회 처음이시죠? 네, 첫 토론회, TV 토론회니까 아주 참신하고 재미있는 정책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이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는 의미에서 한번 악수 나누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각각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3 총선거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내일서부터는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유권자 여러분, 후보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흔쾌하게 안다고 대답하실 유권자가 얼마나 계실지요. 자, 그래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을 좀 검증하고 정책 공약을 살펴볼 수 있는 TV 토론회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토론회 시청을 위해서 TV에 앉아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훌륭한 유권자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자, KBS 춘천총국이 마련한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 오늘 추천 선거구 편입니다. 자, 저는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기석 교수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후보자 세 분을 정식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십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후보 나와주셨습니다. 자, 강선경 정의당 후보십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세 분의 지지자분들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자, 소개해드린 순서와 자리 배치 그리고 앞으로의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다시 한번 흥미로운 질문 방식과 다양한 구성으로 꾸몄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자리는 세 후보가 20대 국회 입성을 목표로 처음 유권자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선보이는 자리죠. 자, 여기서는 공식 선거 데뷔전을 치르는 후보도 계십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유권자들에게 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허영 후보부터 해주시고요. 시간은 1분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허영입니다. 20년 동안 중앙정치 경험을 쌓고 2008년 춘천으로 왔습니다.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뛴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 춘천 발전을 위해 간절히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출마했습니다. 겸손과 애민을 가르쳐 주신 최문순 지사님, 아름다운 경선과 단일화로 황완식, 이용범 후보님, 감사합니다. 시민을 모시는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산, 국정감사 1등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에서부터 노인대학까지 교육특호 춘천, 후평산단의 청년 일자리가 넘실대는 제조혁신도시 춘천, 허영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김진태 후보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춘천의 힘 김진태 후보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후딱 4년이 지나서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춘천에서 태어나 아버지는 무서운 또 군인이셨고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두 분 사이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또 얌전한 여학생을 쫓아다니다 결국 결혼에 꼴이 내서 지금은 아주 튼실한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17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 지금은 춘천의 대표 일꾼으로 뛰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꼭 춘천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강선경 후보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후보로 출마한 강선경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평범한 엄마인 제가 이렇게 큰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저희 딸을 잘 키우고 싶어서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들여 대학을 졸업한 후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생으로 몇 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기 일쑤입니다. 헬조선이나 엠포세대라는 새로운 말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최고이고 청년 실업률은 IMF 이후 최악입니다. 제 딸이 몇 년 후에 부딪혀야 할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바로 정치가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해서입니다. 정치를 바로잡겠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춘천 시민들이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개발 사업은 역시 레고랜드 사업이 되겠죠. 그런데 최근 이 사업이 말이죠. 시행사 전 대표의 불법 행위 혐의가 있었고요. 비정상적인 사업 추진, 또 불공정 계약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원초적으로 이 레고랜드 사업이라는 게 기업들만 돈을 벌어주고 지역에는 별로 혜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그런 비판도 계속 있어 왔고요. 자, 레고랜드 사업 찬성하시는지, 찬성하신다면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상적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는 김진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뭐 딱 제 전공입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레고랜드 사업 반드시 해야죠. 꼭 정상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국가 예산이 벌써 투입되고 있어요. 이제 와서 뭐 이거를 또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문화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청을 설득해서 이미 보존과 개발을 같이 하기로 이미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깐깐한 문화재위원들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그 하중도 내에 보존 구역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거 꼭 극복해 내겠습니다. 레고랜드만 왔다가 후딱 가버리고 당일치기로 이런 걱정이 많이 되시죠? 이제 체류형 숙박형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를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시내로 걸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선경 후보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보니까 중도의 일부 지역을 보존하기로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레고랜드 들어와서 춘천 시민들이 잘 살 수 있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처음 레고랜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이 청동기 유적이 발견되고 그 유적의 가치가 세계사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레고랜드 와서 닭갈비 먹고 막국수 먹고 자고 가면 좋죠. 그러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죠. 하지만 그 안에 아울렛과 리조트도 건설한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서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춘천 사람들도 레고랜드 가서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할 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자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가치가 있는 중도에 많은 학생들이 견학을 와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역 경제에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허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레고랜드는 춘천의 꿈과 희망입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컨텐츠를 채워넣어야 되겠습니다. 레고랜드에 중간까지 다리가 놓여지고 서면까지는 끊기게 됩니다. 서면까지 다리를 놓겠습니다. 서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주말 교통체증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레고랜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레고랜드와 더불어서 춘천이 명실상부한 어린이 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굴지의 포털 사이트에 캐릭터랜드를 함께 조성해서
춘천을 가족 친화형, 어린이 친화형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할 만큼 소중한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발굴해서 세계 문화유산 박물관을 만들어서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간단히 두 후보의 정치적 견해를 알아보는, 세 후보의 정치적 견해를 알아보는 단답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찬반 여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초 정도로, 10초입니다. 10초 정도로 간단히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논란거리 중 하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였죠. 자, 좌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정화가 필요하다. 아니다. 오히려 국정화된 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시킬 것이다. 두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 국정화 찬성이십니까? 반대십니까? 강성경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박근혜 정부가 왜 역사마저도 거꾸로 돌리려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반대합니다. 네, 허영 후보 말씀해 주세요. 저도 반대합니다. 쿠바나 북한과 같이 독재 국가에서만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있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찬성입니다.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 교과서에서 자기 나라 역사를 부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것은 꼭 바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답형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산을 전액 시도교육청에 주었다는 입장이고요.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적 없고 비용을 시도교육청 예산에다가 전가하는 바람에 교육재정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가 맞는 거죠? 자, 허영 후보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정부 책임입니다. 대통령 공약인데 안 지켰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육청에 돈을 내려대는데 거짓말입니다. 네, 김진태 후보께서는 정부는 필요한 4조 원을 다 줬습니다. 이 자료로 다 확인한 겁니다. 교육청이 이것을 딴 데 써놓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돌려 쓰지 못하도록 법을 손질해 내겠습니다. 네, 강성경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살에서 5살까지의 아이들의 보육은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집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인데 짧게 답하려니까 스트레스 쌓이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후보자 세 분이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 토론인데요. 이번 주제 토론입니다. 주제를 드리면 그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견해를 이제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제는 19대 국회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19대 국회의 성적을 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한 후보당 4분이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자유롭게 진행을 하시되 상대방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자기 말씀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질문을 후보별로 공평하게 좀 나눠주시고요. 자, 김진태 후보부터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19대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민 여러분, 이번에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실망을 좀 많이 하셨죠. 공천 파동, 계파 갈등, 제가 생각해도 좀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4년간 의정 활동을 해보니 우리 새누리당이 꼭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이럴 때 그런데 제1야당이 정말 우리 정부 여당이 일은 하게는 하고 할 수 있게는 해주고 거기다가 좀 정당한 비판을 이렇게 해줬으면 아마 점수를 많이 땄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습니다. 뭐 도대체 경제 활성화되는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허영 후보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이렇게 민생 외면, 경제 발목 정당이라는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 이번에 김종인 대표를 영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허 후보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김종인 대표의 그 합리적인 보수의 행보와 문재인 전 대표의 합리적 진보의 행보가
양 수레바퀴에 바퀴가 되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말씀이신데요. 양 수레바퀴 중에 지금은 김종인 대표가 앞에 있는 수레바퀴로 더 많이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기대가 사실 많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허 후보님께 한 번 더 묻겠는데요. 우리 천안함 최근에 6주기가 지났죠? 네? 그 추념식 행사에 혹시 참석했습니까? 참석 못했습니다. 왜? 거기는 뭐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데 당일 그 당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부득이하게 못하고 대신 추념으로 대신했습니다. 글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어디 있을까요? 특히 우리 허 후보님은 양구 출신으로 이 접경 지역 출신이다 보면은 이런 안보 문제에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안보관이 투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 행사 때문에 천안함 추념식에 참석을 못했다. 저는 좀 솔직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해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천안함 이 사건 북한의 소행입니까 아닙니까? 북한의 소행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이런 답변이 우리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데 자그마치 5년이 걸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년이 걸렸어요. 그 당연히 문재인 대표가 진실을 그랬고요. 밝히고자 하는 그런 지금 과정이었다고 현재도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재도 그 당의 설훈 의원이라고 계시죠. 이번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나오시는데 지금도 이게 북의 소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런 분이 이게 공천을 받고 나오니 민주당의 이 안보관에 제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고요. 저는 춘천의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춘천의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고자 준비하고 춘천의 국회의원이지만 말을 드리고 이렇게 중요한 안보관에 관한 것은 아주 필수적이다 보고요. 우리 이번에는 강성경 후보님. 천안함이 북의 소행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걸 몰라요? 예. 그 국제조사단이 다 합동조사해가지고 결론을 냈는데도 아, 네.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네, 좀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의외했네요. 자, 시간이 다 됐고요. 어떻게 지금 이제 강성경 후보가 주도권을 가질 차례인데 이 논의를 계속 이어가셔도 좋고 아니면 본인의 테마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인데요. 좀 전에 김진태 후보님도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 설훈 후보의 자질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자질에 대해서 그럼 좀 논하고 싶습니다. 그 인터넷에 김진태 후보를 검색하면 그 김진태 막말 이런 연관 검색어가 떠오르고 그 김진태 막말을 클릭하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황희정 승이 관통을 하고 뭐 부정청탁과 뇌물 같은 일이 많았지만 세종대왕이 다 감싸서 명재상이 됐다. 이 말은 그 황희정 승 문중으로부터도 항의를 많이 받고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조계사가 뭐 치외법권이냐 경찰 병력을 경내에 투입해서 검거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해서 또 조계사 스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변이 없어져야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 이러셨는데 저는 19대 국회에서 다른 것보다 이렇게 국회의원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신 분이 그 정치적인 소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편가르게 하는 이런 입장을 계속적으로 펼치시고 종북무리하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때로는 이것이 자, 강 당하는 후보님 죄송한데요. 예. 1분 넘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빨리 예. 질문을 해 주십시오. 네, 당하시는 피해자들한테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어떤 표현이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진태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막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죠. 맞는 말. 맞는 말을 자꾸 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거를 막말로 몰고 가는 겁니다. 제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막말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게 막 전사, 저격수 그렇게 보입니까? 이 순한 얼굴을 가지고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석기 대한민국의 적이다.
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고요. 예, 알겠고요. 그래요. 뭐 조계사 사실 강 후보님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주도하는 때문에. 거니까. 네, 네. 나중에 또 그러면 김진태 답변 후보님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막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왜 검색어에는 맞는 말이라고는 연관 검색어가 안 뜨고 막말로만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그리고- 말을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다는 허영 거죠. 후보님께 여쭙게요. 19대 국회에 대해서 저는 제1야당 역할론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든지 왜 이렇게 떨리지? 죄송합니다. 세월호 참사나 국정교과서, 그다음에 테러리스트 방지법, 남북관계를 봤을 때 이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는 비민주적인 이 모습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제1야당인가 초반에 목소리만 좀 높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여당하고 타협하는 이런 모습에 많이 좀 실망하는 게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영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많이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싸움의 공간이 아니라 대화 타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의 공간입니다. 다행히도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국민들에게 신뢰 정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러 방지법 방지를 위해서 몸싸움하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 희망의 정치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대화 타협을 주도하고 그리고 희망이 되는 정치의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허영 후보에게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뭐 논의를 계속 이어가셔도 좋고 본인의 테마를 얘기해서 좋습니다. 보육 대란으로 아빠와 엄마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실업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년들은 가계부채를 통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죠.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쥐꼬리만한 기초연금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현 정부의 실정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국회는 막말과 싸움과 그리고 가장 무능한 국회, 가장 게으른 국회라고 하는 오명적 평가를 받으면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심지어 식물국회, 동물국회라고 하는 오명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김진태 후보 역시 그 책임과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후보께 묻겠습니다.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보면 본회의 출석률이 강원도 국회의원 중 8위입니다. 네, 상임위원회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출석률이 깁니다. 네. 빨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의원 중 꼴찌입니다. 법안 대표 발의 수는 19건에 불과합니다. 이 객관적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본회의 출석률이 제가 전부 80%를 사실 넘었습니다. 그 뭐 서열로 따지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랬고요. 법안을 제시한 거, 발의한 게 19건인데 그게 이제 19건이 좀 적다는 건데 통과시킨 것은 그중에 8건을 통과시켜서 42%의 통과율. 이거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 9등입니다. 국회의원이 무조건 법만 많이 낸다고 좋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토시 몇 개 고치고 뭐 한글을 아라비아 숫자로 고치는 이것도 한 건으로 올라가요, 실적이. 제가 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한강수계법 이런 거는 그런 엉터리 같은 법 한 200개 한 것보다도 더 많이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근데 김진태 후보가 이런 평가와 더불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 윤리위에 회부된 건이 4건인데요. 이 4건 모두 사실상은 동료 의원들을 폄하하거나 그리고 종북 숙주 등 막말을 통해서 동료 의원들로부터 제수된 건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중에 한 건이 우리 정청래 의원으로부터 제가 제소를 당했는데요. 우리 허 후보님은 정청래 의원이 좋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예, 마음에 민주화를 위해서 그리고 국회 선진화를 위해서 물론 말에 있어서의 실수를 했다라고 판가를 하고 있지만 좋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정청래 의원을 두둔하는 허 후보님은 SNS를 올렸던데 우리 시민들이 잠깐만요. 제 막말의 주도권이기 대명사로 때문에 불리는 정청래 제가 좀 의원은 말씀을 드리도록 존경한다고 하겠습니다. 하고 이 얘기만 할게요,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뭐 막말이라고 또 뭐 부끄럽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기준이 이렇게 다릅니까?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춘천 시민사회단체에서 평가한 객관적인 그런 평가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민사회에서는 김 후보의 공약 이행률을 4.28%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춘천 시민 여러분, 이제 정치는 말이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발로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우러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네, 열띤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토론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아쉽더라도 좀 이번엔 참으시고요. 네. 다음번 상호 토론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경제활동 인구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지금 현재 9.2%나 됩니다. 강원도는 더 심각해서요. 12.8%나 됩니다. 뭐 청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역시 양질의 일자리일 텐데요. 춘천은 기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 이 춘천시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며칠 전 지역신문에 의하면 강원도의 청년 고용률은 33.8%로 전국 최하이고 춘천은 이보다 더 늦은 32.2%라고 합니다. 한 3명 중에 1명 정도가 고용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청년 고용 할당제를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방안의 하나인데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5%의 의무 교육만 해도 24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 고용 할당제를 추진해야 된다고 주로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 우선 추천 고용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우선 추천 고용제는 춘천에 대학이 4개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다들 도시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찾아서 서울로 가거나 외지로 떠나고 있는데 춘천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먼저 공공기관부터 지역 인재들을 좀 채용하는 그런 발판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허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춘천의 청년 고용률이 32.2%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춘천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40년 된 후평 산업단지를 저는 청년 메이커 단지로 만들겠습니다. 거기에는 춘천 기계공고와 한샘고등학교, 세계적인 기능대회에 가서도 대상을 받는 그러한 고등학교들도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 춘천의 7개 대학과 합쳐서 그쪽에서 세계적인 최첨단의 공구들과 그다음에 기계들을 가지고 꿈과 아이디어를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꿈의 제조 공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 활동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청년수당 6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김진태 후보 말씀해 주시죠. 두 후보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대로만 된다 그러면 이미 뭐 세계 최고의 잘 사는 도시가 돼 있겠네요.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저는 좀 걱정스럽고요. 다만 또 예를 들어 후평동 산업단지를 뭐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강원 디자인센터를 유치했거든요. 그것만 해도 벌써 170억짜리가 지금 들어와서 모든 이 기업의 그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데 바로 이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대기업 데이터센터, 삼성 SDS를 벌써 유치했습니다. 칠전동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꾸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또 레고랜드, 이게 그냥 뭐 관광 한번 보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오면
그 조사 용역 보고에 의하면 한 10,000개 가까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청년 일자리법을 더 좀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법률도 지금 검토해서 손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잠시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배경이죠. 배우자를 모셔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앞으로 해주시죠. 자리해 주십시오.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분위기가 훈훈해지니까 역시 박수도 길고 좋습니다. 네. 자, 세 분 모두 뭐 방송 출연 경험 별로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다 처음이세요? 네, 옆에 든든한 배우자가 계시니까 떨리시더라도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배우자를 한 단어로 정의하시고 5초간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자, 배우자 자랑, 그 다음에 내 배우자가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허영 후보의 아내 정현자 씨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제 신랑은 남편입니다. 항상 저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남의 편을 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남편이 국회의원을 출마한다고 했을 때 오랫동안 여당 국회의원이 배출된 춘천에서 또한 무엇만 해도 욕을 먹는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기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19살에 만나 27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해온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확신이 허영 후보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선뜻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허영 후보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연탄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골목골목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제가 인사를 다니면 허영 후보에 대한 춘천 시민의 열의와 기대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춘천 시민 여러분, 허영 후보에게 힘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진태 후보의 아내 원현순 씨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남편을 막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큰 아들이라더니 예, 아이고, 굉장히 다르시네. 제 두 네, 아들보다 더 손이 많이 가고 말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희 남편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이 남편이 처음에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그걸 뭐하러 하냐고 물었는데 그때 우리 남편의 답변이 진심으로 열심히 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박한 대답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진심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지난 4년간 주말이나 휴일도 없이 춘천과 국회를 오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서 정말 나라와 춘천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꼭 우리 남편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성경 후보의 남편이신 김광규 씨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제 아내를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는 항상 그 노동자, 농민, 서민의 친구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그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제 아내가 대학을 다니다가 그 학교를 그만두고 그 노동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어려운 약자편에 서서 여태까지 쭉 살아왔습니다. 20여 년 이상 노동자, 농민, 서민의 편에 서왔고 그 결실을 보고자 이번 그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춘천이라는 곳이 진보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 길에서 10여 년간 그 활동을 해왔고요. 그 결실을 이번에 꼭 보고자 출마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춘천 시민들이 그 진보 정치의 한 길로 달려온 우리 강성경 후보를 지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쓰셨으니까 애정 표현 한번 하시고요. 또 같이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진하게 하셔야지 표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네, 자 자리 돌아가셔서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우자의 응원이 아마 큰 힘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후보자 각자에게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개별 질문은 조금 껄끄럽습니다. 그래도
유권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많지 잘 대답해 주실 걸로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자, 김진태 후보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그 정치인 출판 기념회 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신 걸로 이렇게 알려졌죠. 네.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정치개혁법인데 왜 여기다 반대하셨는지 이런 그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그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난중일기, 진태의 난중일기를 냈는데 마침 그걸 내자마자 출판기념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책 내면서 뭐 옛날처럼 그거 막 돈 많이 받아가지고 한미천 마련해 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만든 책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출판기념회를 해서 정가대로 판매를 할 생각이었는데 출판기념회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어떻게 출판기념회 자체를 못하게 하냐. 돈을 안 받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 국회의원 내놈들은 그렇게 조금만이라도 틈을 주면 자꾸 못된 짓 하니까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항의하기 위해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 내 책을 가져가서 출판기념회는 아니지만 사인회를 했죠. 사인을 해서 직접 팔았습니다. 겨우겨우 해가지고 출판 비용 겨우 마련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영 후보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허 후보의 주요 경력 부분을 살펴보니까요. 고 김근태 국회의원 비서관, 그 다음에 최문순 강원도지사 비서실장 정도가 눈에 띄는 전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춘천을 대표하시기에는 경력이 조금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또 중량감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정치인에게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화려한 경력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60만 장의 연탄을 1만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춘천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님으로부터 원칙과 기준에 이르는 정치의 길을 배웠습니다. 이광재 지사로부터 담대한 계획과 열정적인 실천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최문순 지사로부터 섬김과 겸손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막말하지 않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싸우더라도 서민들의 삶을 위한 싸움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해 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선경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강원도 내 방송 3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네. 네, 강 후보 지지율은 매우 낮더군요. 네. 자, 후보 개인 지지율도 낮고요. 당 지지율도 당선권과는 거리가 멀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네. 자, 그래도 강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시는 거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득표를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 완주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거든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뭐 아니다라고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처음에 출마할 때는 정의당이 너무 알려지지 않아서 당을 최대한 알리겠다 그런 목표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야권연대를 강하게 주장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야권의 연대는 처음부터 주장하고 동의했으나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님이 오고 나서부터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작은 정당이 무조건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반대하고 있고요. 인기 투표하듯이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를 하는 것은 더더욱 반대입니다. 당과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 협상이 오고 간 뒤에 야권 연대여야지만 국민들도 감동을 받고 지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책 협상이 빠진 야권 연대는 반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껄끄러운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세 분 모두에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세 분 모두 아마 정책을 제출하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세 분의 정책 내용을 저희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박소연 아나운서. 네, KBS에서는 토론회에 앞서 후보자들에게 대표 공약 5가지씩을 받았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경기도 남양주와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 4차로 건설 사업 본격 착수, 레고랜드 정상 개장, 첨단 IT 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데이터 센터 유치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또 경춘선 전철의 청량리역 종착 확대와 옛 도심의 도보 관광이 가능한 거리를 만드는 춘천 샹젤리제 조성도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허영 후보는 소양강댐 물값 분쟁 해결을 위해 법 제정을 통한 물값 제로화 실현과 누리과정 정부 예산 편성 법제화,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청년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한 소상인 보호 대책 마련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강선경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선경 후보는 학생들이 행복한 국가 책임 교육과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 청년들의 괜찮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 4대 가계비 절감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선거 개혁을 통해 기득권 국회와 무책임 정부를 바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 정의당 강선경 후보의 대표 공약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뭐 자신 공약은 잘 아실 거고 상대방 공약도 잘 보셨죠? 네, 자 이번엔 이제 두 번째 상호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론은 뭐 공약은 물론 아주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방식은 이전과 같고요. 시간은 후보당 5분씩 더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강선경 후보부터 주도권을 갖고 시작을 해주시죠. 예, 제 딸이 다음 주에 수학여행 갑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주기가 다 돼가서 아이가 수학여행을 즐겁게 갔다 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많이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진태 후보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막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세월호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특별법도 만들고 지금 청문회도 하고 있는데 그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세월호 선체 인양하지 말자. 괜히 사람만 또 다친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럼 정말 아직 돌아오지 않은 9명을 구출하는데 그 얼마의 비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 9명이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저도 제 사제를 털어서라도 거기 도움을 주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지와 맞는 말이죠. 세월호 선체 인양하지 말자. 사람이 또 다친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거다.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유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그게 아까 맞는 말이라고 말씀하셔서 네. 다 맞는 말로 말. 생각하시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을 구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말로 가족들한테 또 상처를 주셨는지. 제가 답변 드린 걸 잘 안 들으셨네요. 사람을 구하려는 비용이 아니죠. 사람 구하려는 비용 아니죠.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배는 가라앉은 지 2년 됐죠. 그거를 끄집어 올려서 이걸 다른 의도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예. 그럼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담임 선생님이 정유조 선생님이 아니라서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 트위터에 올리셨나요? 그렇죠. 예. 정말로 정유조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좀 전국 교직원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강 후보님은 본인이 생각하는 거 말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막 올리고 그럽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당연히 제가 생각한 걸 그대로 올리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올리죠. 그러면 지금 우리 정책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떤 특정 단체하고 또 저하고 또 이렇게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또 저희가 보이는데
정말 솔직히 좀 그러면은 답변하고 싶지가 않네요. 정교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우리 교실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뭐 그거는 조금 약간 더 좀 과장 왜곡을 한 것 같고 하여튼 그때 당시에 제가 올린 거는 제가 생각하는 내용 그대로 올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정교조 선생님이 아니래서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 정확히. 전교조 네, 얘기만 네. 하지 말고 아까 세월호 얘기 조금만 더 하죠. 아니요, 네? 저기 네.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허영 후보님한테 여쭙겠는데요. 그 레고랜드 중도의 레고랜드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에도 이렇게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개발도 그렇고 설악산 케이블카도 그렇고 최문순 도지사는 분명히 골프장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고 벌써 몇 년째 이 환경단체들이 좀 처절하게 절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또 설악산에 케이블카까지 세우겠다 해서 다시 또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또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영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비서실장으로 있었을 때 골프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원칙은 절대 최문순 지사 도정 이후에는 골프장 허가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골프장은 환경적 문제와 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 취소 사항이 나오면 취소를 시키겠다. 그리고 비서실장으로서 제가 조종자 역할을 해서 환경 단체와 지역 주민과 개발업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뤄나가겠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비서실장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골프장 문제나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는 정말 환경적 가치와 지역 개발 가치가 충돌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이 환경적 가치와 그리고 지역 주민의 네, 잠깐만요. 지금 강 후보 주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허영 후보 시간을 쓰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네, 계속해 주시죠. 지역 주민의 삶의 문제가 잘 조화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된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꼭 그런 역할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토론 시간이니까 김진태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난 4년 전에 3대 공약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대 공약이 어떤 공약이셨죠? 그때 뭐 농산물 저온 저장고 또 뭐 캠페이지에 무슨 기상기후 클러스터 뭐 이런 것들이었죠. 실천을 하셨습니까? 한다고 당연히 노력을 했죠. 그 3대 공약 하나도 실천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하도 공약을 이행 안 했다 그래가지고 저도 진짜 그런 줄 알 정도예요. 이거는. 근데 며칠 전에도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공약 이행 잘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상까지 주더라고요. 자, 이제 그 중에 하나 농산물 저장고 냉수를 이용한 그거 정말 끝까지 제가 다 완료하지는 못했습니다. 소양강 냉수를 갖다가 농산물 저장고를 만들자는 거였는데 그 타당성 조사에서 이게 점수가 안 나와서 그건 못했는데 소양강 냉수를 이용해서 이런 거를 신재생 에너지로 하자. 이런 거는 제가 국회 토론회도 하고 관련 법까지 해가지고 그거는 전혀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공약 이행이 안 됐다고 평가를 받는 시설이라뇨. 거거든요. 시설은 포기했고 제 주도권이니까 그런 제 법안을 만들었어요. 주도권을 전국 인정해 주시면 어디나 감사하겠습니다, 적용될 수 사회자님. 있는. 죄송합니다. 묻겠습니다. 그래도 저 상대편 답변 시간을 어느 정도 주셔야 됩니다. 네. 막 계속 자기 말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 기상기후 클러스터 관련돼 가지고 공약 실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 페이지 부지 매입 문제 관련해 가지고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김진태 후보께서는 531억 원의 부지 매입 비용을 확보해서 실천했다. 이렇게 제출한 적이 맞죠. 네, 그랬을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 보면은 캠프 페이지 부지 매입 대금으로 정부는 2011년에 약 260억 원, 2012년에 약 270억 원, 도합 53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김진태 후보님, 국회의원이 언제 되셨죠? 2012년
6월부터 국회의원을 하셨죠. 캠프페이지 부지 매입 대금은 2011년, 2012년 김진태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집행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본인이 531억을 확보해서 공약을 실천했다라고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거짓 아닙니까?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이제 답변해도 됩니까? 한 30초 정도는 주시겠죠? 말씀하십시오. 자, 말을 애매하게 하잖아요. 2012년 6월부터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마지막 대금은 2012년에 지급이 됐다고 했죠. 국회의원 되고 나서 50억 이상이 지급이 된 거예요. 되고 나서 된 거예요. 그거는 확실하게. 2013년 이후로는 국비가 그거는 투자된 게 13년이고요. 없습니다. 저는 춘천시에서 2013년 제가 이후에 투자가 됐습니다. 또 30초도 안 돼. 이게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정확히 확인하고 나왔어요.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그 상당 부분 대금 이행이 한번 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고 그거를 다 이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미 전임 시장 시절에 이 캠페이지 이거에 대해서 이 돈을 갚기가 힘드니까 54%는 상업용지로 분양해야 된다고 방침을 정했는데 제가 그거 뭐냐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그걸 보류시켜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105억만 더 갚으면은 다 갚게 돼요. 그전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아파트 지려고 했던 거를 이제는 다 갚게 됐다고요. 그래서 네. 이제 시민공원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서 공공의 목적으로 쓰게 됐다고 한다면 1,700억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상업용지로 개발한다고 해서 국방부의 예산 1,700억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국회에 들어간 후에는 국비가 투자된 적이 없다고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 시민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한 일을 하지 않은 일을 자기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정치, 이런 정치 저는 낡고 반드시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진실의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김진태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 시간이 왔나요? 그렇습니다. 네. 아유,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이거 뭐 일을 이만큼 해도 어디서 뭐 이상한 걸 가져와서 뭐 너무 못했다 그러는데 정말 제가 다 부끄럽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가 정말 모르겠는데요. 그럼 하나만 제가 좀 물어볼까요? 우리 양 후보님들한테. 그렇게 공약도 이행 못해, 또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거나 그렇다고 하는데 4년 동안 제가 잘한 거 하나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 정말 궁금해요. 하나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저한테는 마음에 와서 다가오는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참 좀 그렇네요. 제2경춘국도 한 것도 그럼 잘못된 건가요? 8천억 중에서 지금 3억 정도 확보해서 설계도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20년, 3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입니다. 저기 우리 허 후보님 옛날에 국회의원 비서관 뭐 하신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8천억이 아니고 한 1조짜리입니다. 그중에 제가 3억을 땄죠. 그러니까 뭐 3억 가지고 생색내냐 출범 선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니에요. 3억이 아니라 1억만 땄어도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1조짜리 길을 하나 새로 놓는 거를 용역 조사를 해보자 해서 국가 예산이 거기 발을 담근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안 하면은 예타라고 하는 걸 하는데 건설교통부가 어떤 데입니까? 길 좀 하나 놔주세요 하면은 뭐 좀 기다려봐요. 무슨 중장기 뭐 개발 계획 바꿔야 돼요. 예타 그것도 예타를 시작하는 데까지 아무나 해주질 않아요. 엄청 고생해야지 예타가 시작돼요. 그거를 한 10년 걸릴 일을 제가 지난번 그 예산국회 때 이거 꼭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정말 제가 이름 뭐 말씀 밝히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한테 가서 매달려가지고 아니 그럼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예타도 걸치기 전에 국가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니 이거 좀 드릴까요?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3억이고 얼마고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예타가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예타는 결과를 잘 받아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 이 전체적인 거 한 최소한 7, 8년은 앞당겼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3억 가지고 생색낸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이 국비 확보에 대한 이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네, 아니, 자, 잠깐만요. 아까 하신 질문에 대해서 강성경 후보는 답변을 네, 못 하셨습니다. 네. 그거 맞습니다. 참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한 거 하나만. 아, 예.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저는 김진태 후보님이 아까 세월호 가족들한테 하시는 말씀이나 이제 또 세월호. 정교조 선생님들을 폄하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업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그것보다는 그 말씀에서 너무 많이 상처를 주시기 때문에 뭘 자, 이 잘하셨는지 시간은 잘 자꾸 모르겠습니다. 가는데 뭐 세월호하고 전교조 때문에 제가 한 사업은 관심이 없고 귀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질문의 의미가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 두 후보님들 나중에 제가 뭐 국립복합문화관 같은 거 이런 거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셨나도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을 아주 하게 두고 가다가 좀 뭐 잘못된 거를 이렇게 해야지 세월호 때문에 뭘 했는지도 뭐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아까 또 그 우리 참 이거 방어하다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다 못 하는데 이게 참 큰일입니다. 그냥 그거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허 후보님 보니까 그 음주운전 전과가 있네요. 네. 그거 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11년 전 일인데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음주운전 어점에 수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음주 취소 사항이었습니다. 그럼 0.1%가 넘었다는 얘기네요. 거의 만취운전이에요. 그때 당시 신분이 민간인입니까? 아닙니다. 국회 비서관 활동을 했습니다. 국회 비서관은 공무원이죠.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만취운전을 했으면 징계 받았습니까? 예? 선거는 예. 정치인의 과거가 아니라 징계 받았냐는 유권자의 드러난 미래를 사실이고.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선거 공보에 제가 나온 답변을 할 범죄 수 경력을 있게 가지고 제가 해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은 11년 전의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냐고요, 후보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까지 받으셨군요. 아니요. 만취운전으로 벌금형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 형사처벌과 징계도 구분을 못 합니까?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단답형 질문 시간입니다. 방식은 앞서와 같고요. 10초 정도 찬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10초 정도 답을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죠. 자, 이게 고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착시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4년 연장 찬성이십니까? 반대십니까? 허영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4년 연장 반대합니다. 비정규직만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해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입니다. 네, 김진태 후보 말씀 저는 주시죠. 당연히 찬성합니다. 귀족노조는 정규직 보호를 운운하면서 그 고용을 세습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적 점진적인 조치입니다. 귀족노조부터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성경 후보 말씀 주시죠. 저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정규직 고용 확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마지막 단답형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매년 7조 원 정도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법인세 인하 세계적 추세고 이걸 해야 기업들이 살아서 결국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 반면에 법인세 인하 아무 효과도 없고 세수 부족하니까 결국은 서민들한테 증세해서 세수 마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만만치가 않죠. 법인세 인상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김진태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반대죠. 법인세를 오히려 낮춰야 되는 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도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김종인 대표가 됐기 때문에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강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당연히 법인세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나라빚이 150조가 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부터 8년 동안 사내 보유금이 대기업들이 700조가 늘었습니다. 네. 허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인하한 법인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분위기를 이어서 이번에 다시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2월 말 현재 춘천시의 등록 인구가 28만 1,5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교통 여건이 좋아지니까 춘천시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추세를 보다 가속하기 위해서는 춘천시 발전을 이끌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게 뭘까요?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죠. 강성경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런 질문에는 누구의 호주머니를 위한 미래 성장인지를 같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발업자들의 호주머니를 위한 건지, 지역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자는 건지, 대부분 개발을 얘기할 때 토건 개발이나 대기업 유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많이 좀 곤란하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춘천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줄 대안으로 춘천 지역의 풀뿌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이라든지 자활, 협동조합, 생협 이런 자치기구들을 육성해서 지역에서 돈이 도는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예, 춘천 지역의 사회적 경제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과 시도별 사회적 경제 발전 기금을 조성하여 춘천이 사회적 경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허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춘천의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춘천의 문화예술 커피타운을 만들겠습니다. 소양강 천여상으로부터 에티오피아 집까지 의암호를 기반으로 한 뚝방길에 그리고 그 중간에 하수처리장이 있죠. 거기에 문화예술인 정착점을 만들어가서 커피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삶이 부러운 힐링타운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교육특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제특구 있고 관광특구 있는데 교육특구 없습니다. 최초로 좀 지정을 받아서 저는 영유아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의 뇌가 전체적으로 인간 뇌의 80%가 그 시기에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들을 복지부에 맡기지 않고 교육부에 맡겨서 교육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정말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래야지만 누리과정 예산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진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두 분 후보님의 좋은 아이디어 뭐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좀 잘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좀 이행하는 방법이 없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춘천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는 두 가지 관광하고 어떤 첨단 산업도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여기서 굴뚝공장 되지도 않고요. 우리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겁니다. 관광은 지금 레고랜드 그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문화의 그 개념을 접목해서 정말 우리 구도심에 관광객들이 거닐면서 추억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뭐 노천 카페 뭐 이런 것 등등. 그래서 그걸 이제 샹젤리제 거리라고 이름을 지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첨단 산업도시 삼성 데이터센터 이제 자꾸 뭐 제가 했다는 것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게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것도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시죠? 마지막으로 1분씩 드릴 테니까 지지를 호소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 허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2014년 송파 세모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추운 겨울 집세와 공감을 못 대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 모녀가 자살한 비극적 사건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말만 하는 여의도 정치가 아니라 발로 뛰는 현장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춘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선과 단일화로 허영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춘천 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살리는 정치, 명예와 신뢰의 정치, 춘천의 정치 꼭 바꾸겠습니다. 허영이 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김진태 후보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 TV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헐뜯기만 하는 것은 이제는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는 이제 좀 축제 같은 분위기로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초선 의원이 이제 가서 준비하고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춘천은 지금 재도약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2경춘국도 이제 겨우 첫 발을 뗐습니다. 삼성 데이터 센터 유치했습니다. 더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이런 일, 제가 시작한 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제가 나름 여의도에서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만 초선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재선이 되면 춘천 발전 2배로 꼭 이루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강성경 후보 말씀하세요. 춘천 시민 여러분, 새누리당 집권 8년, 대한민국은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민생 파탄, 경제 파탄, 청년 실업 문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더 심해졌습니다. 호민관이 되어야 할 제1야당은 설득력 있는 대안도 쓸모 있는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맞기는 한지 가끔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시민들 곁에 제대로 된 야당이 없습니다. 정의당을 키워주십시오. 시민들의 대변인이 돼서 제일 먼저 제1야당을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희망을 선택해 주십시오.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대한민국, 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기호 4번 정의당이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남은 기간 잘 활용하셔서 좋은 선택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준비된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